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같이 교과서 68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준비하는 중단원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도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원과 직각삼각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한 번쯤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원입니다. 자, 원이 있다고 해보죠. 자,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을 그려볼게요. 자, 동그랗게 생긴 머그잔인데요.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으면 일단은 지름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요. 자, 원의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 일단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요. 두 점을 서로 연결하면 이런 선분이 되죠. 이런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합니다. 현이고요. 이 원의 현을 수직 이등분,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현의 길이가 5cm네요. 그럼 절반은 2.5cm이겠죠? 네, 2.5cm의 점을 찍고 2등분이고요. 수선을 긋습니다. 여기를 지나는 수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선이 어딘가에 원의 중심을 지나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리고 원을 관통하는 요 두 선분을 지름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지름의 길이를 자로 재보겠습니다. 자로 재보니까 8cm이네요. 8cm요. 그래서 지름은 8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죠?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니까 4cm가 되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원의 둘레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명 원주라고 하죠.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입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지름이 8cm이니까, 그리고 3.14인데, 우리가 앞으로는 파이라는 기호로 쓸 겁니다. 파이는 무리수이고요. 대략 3.14고요.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대략 3.14이고요. 계산을 해보면 8파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대략적으로는 3.14를 곱하면요 25.12cm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름 곱하기 파이. 네,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입니다.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혹은 3.14요. 그래서 반지름이 4cm이기 때문에 4의 제곱 곱하기 파이 하면은 16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자, 원주가 8파이 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25.12c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아까 사용했던 컵이고요. 제가 끈을 가지고 이 컵을 한 바퀴 감아 보겠습니다. 한 바퀴 감았을 때 대략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나니까 제가 여기를 가위로 자르고요. 됐죠? 자, 이 끈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요 자 위에다가요. 자 위에다가 이 끈을 쭉 늘여 놓으면요. 그냥 하얀색이어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끈의 끝부분이 보이시나요? 쪽 끈의 끝부분이 대략 25cm보다 조금 더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대략 25.3cm 정도 돼 보이네요. 그래서 대략 25.3cm 3cm 네, 정도 돼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했던 파이를 3.14로 놓고 계산을 했을 때 원의 둘레, 원의 한 바퀴는 지름 곱하기 3.14에서 대략 25.12, 25.3cm 대략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에는 반지름이 2이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60도인 부채꼴. 그림으로 그리면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반지름이 2이고 중심각이 60도인 어떤 부채꼴이요. 자, 그랬을 때 호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호의 길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부채꼴 하면은 이것은 다름 아닌 원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피자 조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채꼴의 중심이 원의 중심이고요. 호의 길이를 따라서 둥그랗게 쭉 연결을 하면은 원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설프지만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반지름이 2인 어떤 이런 모습의 원의 일부분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바퀴는 몇 도라는 걸 알고 있죠? 360도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부채꼴의 중심각은 60도입니다. 그래서 이 60도는 전체 360도 분의 60도 하면은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부채꼴이 전체 커다란 원에는 총 6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채꼴이요. 60도, 60도. 총
60개가 총 6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채꼴입니다. 자, 원의 넓이는, 요 전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4파이 제곱 센티미터인데, 부채꼴은 원 전체의 6분의 1이므로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서 전체 360도 중에 중심각의 크기인 6분의 1을 곱합니다. 6분의 1을요. 그러면 약분을 해서 4와 6이 약분이 돼서 3분의 2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주는, 원의 전체의 둘레는 반지름이 2이니까요. 지름은 4cm이겠죠? 지름 곱하기 파이, 4파이 센티미터. 자, 넓이도 4파이고요. 원주도 4파이이지만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이고 원주는 길이니까 그냥 센티미터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는 원주요. 요 전체 원의 한 바퀴에서 부채꼴의 중심각 360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요. 즉 6분의 1이죠. 원주에서 6분의 1을 곱하는, 아까 약분을 했지만 4와 6을 약분을 합니다. 3분의 2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네,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부채꼴의 중심은 원의 중심이고요. 부채꼴의 홀을 둥그렇게 연장을 하면 전체 커다란 원이 나오고요. 그 전체 커다란 원 중에서 중심각의 크기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채꼴입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을 해주고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우리가 3분의 2파이 센티미터라고 했는데요. 전체 원의 둘레에서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방법이 매우 유사하죠?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 자, 삼각비는 우리가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하면 변의 길이가 변이 3개가 있겠죠? 그쵸? 자, 그 중에서 90도 요 직각이 마주보는 변이요. 요 변을 빗변이라고 하고요. 얘가 가장 깁니다. 가장 긴 변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짧은 두 변의 길이를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삼각비는 뭐냐면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이니까 변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변은 서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길이들은 비율이 어떤 일정한 의미를 갖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기 45도가 있죠. 자, 세 개의 b를 알아볼 건데요.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탄젠트 45도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직각삼각형이니까 하나는 90도고요. 직각이고요. 나머지 한 각이요. 우리가 원하는 삼각비를 구하고 싶은 요 각이 마주보는 변 있죠. 요 대변을 앞으로 우리는 높이라고 부르도록 할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의 그 목적이 되는 요 각이 마주보는 변을 높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높이와 해당되는 각도 사이에 놓인 요 변을 밑변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에서 90도가 마주보는 가장 긴 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불렀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각도에 대한 사인이란 것은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빗변분의 밑변. 자, 사인, 코사인, 그럼 뭐가 남았죠? 이렇게 두 개가 남았죠? 밑변과 높이요. 그래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두 변의 길이 사이의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45도인 경우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두 변 길이가 서로 같고요. 빗변은 이 짧은 변의 루트 2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빗변분의 가장 긴 루트 2 높이. 루트 2분의 1. 뭐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 45도도 봐볼까요? 빗변분의 밑변.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탄젠트 45도. 밑변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서로 약분을 하게 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45도의 값은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네. 자, 이 방법을 이제 다른 삼각형에도 적용을 해서요. 보면요. 자, 그 다음 삼각형입니다. 30도요. 한 각의 크기가 30도인 직각삼각형. 이 경우를 봐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그 목표가 되는 각은 3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값을 구해볼 거고요. 30도가 마주보는 이 변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0도가 마주보는 이 변은 빗변이고요. 나머지 높이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각도 사이에 낀 이 변을 밑에 끼었다고 해서 밑변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였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계산을 하면 사인 30도의 값은 2분의 1 이렇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었죠. 빗변분의 밑변. 즉 2분의 루트 3. 빗변분의 밑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탄젠트의 값은 사인, 코사인, 나머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요. 그래서 밑변이 루트 3, 높이가 1이었으니까요. 루트 3분의 1 또는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3을 분모분자에 곱해주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자, 여기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우리가 60도에 대한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관점을 바꿔서 아까 있었던 요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양이 되고, 60도의 관점에서 보면 길이가 루트 3인 변이 높이가 되고요, 90도가 마주보는 대변은 길이가 가장 긴 빗변이 되고요, 60도와 90도 사이에 끼인 밑에 끼인 변은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60, 코사인 60, 탄젠트 60.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였어요. 그래서 빗변이 2고 높이가 루트 3이었죠? 이렇게. 코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밑변이네요.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2분의 1. 자, 탄젠트 60도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요. 그래서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루트 3이니까요. 1분의 루트 3은 루트 3. 자, 그래서 아까 구한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구한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인 30도의 값이 2분의 1이었죠. 코사인 60도의 값이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사인 30도 값과 같고요. 아까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었죠. 그래서 사인 60도의 값이 코사인 30도의 값과 같습니다. 네, 참고 삼아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요, 자,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제 삼각비를 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각도 A에 대한 삼각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구해보도록 합시다.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길이가 지금 12와 5, 그 다음에 90도가 마주보고 있는 빗변의 길이를 모르죠.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 길이는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그러면 12의 제곱은 144 더하기 25, 169. 자, 근데 169는 1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루트 169는 13. 길이가 13입니다. 이 빗변의 길이가 13입니다. A 각도의 관점에서 보면 요 BC라는 변이 높이가 되고요. 밑에 있는 12가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A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13분의 5. 코사인 A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13분의 12. 탄젠트 A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 1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약속이고요. 삼각비가 3개인 이유는 변이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짝을 지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각도 C가 있네요. 각도 C에 대한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각도 C요. 이 각도 C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림을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보고 각도 C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녀석이 이제 높이가 되겠고요. 90도와 각도 C 사이에 있는 O라는 길이가 밑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C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13분의 12가 되고요. 코사인 C는 빗변분의 밑변, 13분의 5가 되고, 탄젠트 C는 밑변분의 높이, 12, 그래서 5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때 알아봤던 그 원에 대한 성질과 부채꼴, 그리고 직가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이 삼각비란 개념을 일반적인 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인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가 90도보다 클 수도 있고요. 0도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 문제 풀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같이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학기도 화이팅입니다.